Differential scattering cross se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리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다소 이해하기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심부에 테스트 파티클이 놓여 있고요. 우리의 테스트 파티클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일단 가정합시다. 실제로 충돌 현상이 일어날 때는 필드 파티클과 테스트 파티클 위치가 모두 변하겠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충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Center of Mass Frame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개념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 파티클이 굉장히 무거워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Center of Mass가 테스트 파티클의 위치랑 거의 같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합시다. 이 그림에서 중심에 있는 이 축은 대칭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필드 파티클은 왼쪽으로부터 날아오고 있어요. 아주 필드 파티클이 멀리 놓여져 있을 때는 테스트 파티클을 느낄 수 없으니 거의 직선의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직선 운동의 방향과 대칭축 사이의 거리를 임팩트 파라미터라고 해요. 임팩트 파라미터가 작으면 그러면 결국은 필드 파티클은 테스트 파티클과 상당히 가깝게 올 수 있겠죠. 임팩트 파라미터가 굉장히 크면 굉장히 멀찌감치해서 테스트 파티클에 접근하게 되면 필드 파티클은 테스트 파티클과 상당히 멀리 계속 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충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임팩트 파라미터는 충돌 현상을 표현하는 이 그림의 대칭축과 필드 파티클 사이의 직선 거리예요. 충돌 후에는 이 필드 파티클이 이 그림의 궤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휠 겁니다. 그 휘는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임팩트 파라미터가 조금 변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dB라고 표현했는데 이 dB만큼 임팩트 파라미터가 변하면 충돌 각도도 변하겠죠. 이 그림에서는 임팩트 파라미터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충돌 후에 각도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죠. 임팩트 파라미터가 커지면 충돌 각도가 더 작아집니다. 왜 가운데 있는 점선을 대칭축이라 했냐면 이 필드 파티클이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한 위치에 예를 들면 아랫방향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작은 링, 이 작은 링이 가리키는 것은 이 링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필드 파티클이 거의 동일한 충돌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좀 크게 보이는 이 링은 충돌 후의 결과예요. 왼쪽에 있는 이 링의 어떠한 부분으로 필드 파티클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링의 어딘가를 지나게 되겠죠. 오른쪽 링을 표기하기 위해서 테스트 파티클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구를 사실 그린 건데 구의 크기는 2미예요. 더 큰 구를 그리면 이 링은 더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유용한 개념이 바로 solid angle이라는 개념입니다. 테스트 파티클이 바라보았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링의 총 면적을 그 반경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solid angle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정의를 할까요? 구 전체의 solid angle은 그러면 얼마일까요? 구 전체의 면적이 표면적이 4파이 r의 제곱이니까 그것을 r 제곱으로 나누면 4파이가 되겠죠. 이 그림에서 그러한 솔리드 앵글의 정의를 적용하면 요 작은 오른쪽에 있는 요 링,
이 링의 솔리드 앵글 d 시그마는 2파이 사인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d 세타는 임팩트 파라미터가 db만큼 바뀌었을 때 변하게 되는 산란 각도의 변화를 가리켜요. 자, 이제 우리는 differential cross section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infinitesimal scattering solid angle.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링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링의 면적 나누기 반경의 제곱, 그것이 infinitesimal scattering solid angle이고요. 그것을 infinitesimal impact area, 이 왼쪽에 있는 링의 단면적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differential cross section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d 시그마, 이 왼쪽에 있는 작은 링을 가리키는 건데 그것의 면적 d 시그마는 2파이 b db가 되겠죠. db는 그 링의 두께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솔리드 앵글 d 시그마는 2파이 sin 세타 d 세타. 그래서 이 두 개의 레이시오, 이것을 differential cross section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대문자 i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 differential cross section은 필드 입자와 테스트 입자 사이의 상대 속도 v와 그리고 산란각 세타의 함수예요. 일단 정의대로 오른쪽에 두고 보면은 d 시그마와 d 오메가의 b는 단순히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거는 위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differential cross section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테스트 파티클을 직접 재면 안 되나요? 크기를 직접 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플라즈마는 입자들의 크기가 전자 또는 원자의 크기일 테니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크기를 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자들 사이의 인터랙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인터랙션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즉 충돌 후의 산란각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러더포드의 유명한 산란 실험이 있잖아요. 즉 금속 방막에 원자를 하나 빠르게 쏘아보내면 그것이 산란돼서 튀어나오는데 그 산란각은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 방막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직접 그 크기까지 정확히 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differential cross se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식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잴 수 있는 것은 산란각 세타 그리고 필드 파티클의 상대적인 속도일 거예요. 이것은 실험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물리량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임팩트 파라미터 B예요. B. 그런데 이것은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가 가능한 물리량과 정말로 알고 싶은 그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differential cross section이 되는 거죠. 이 differential cross section을 단순히 다 합하면, 즉 B가 엄청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합하면 그것을 우리가 total cross section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위에서 설명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 임팩트 파라미터 B로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잴 수 있는 물리량인 산란각도 d 세타로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이 오른쪽처럼 표현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differential cross section의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실험적으로 우리가 필드 파티클의 속도와 그리고 산란각 세타를 측정을 하게 되면 토탈 크로스 섹션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토탈 크로스 섹션과 더불어서 모멘텀 트랜스퍼 크로스 섹션도 종종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충돌이 일어날 때 테스트 입자로 얼마만큼의 모멘텀이 전달이 되었는지를 가리키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두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즉, 스캐터링 앵글이 너무 작은 경우, 즉 세타가 0에 가까운 경우, 임팩트 파라미터가 엄청 크게 되면은 세타가 굉장히 작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적분 괄호 안에 있는 이 양이 0이 될 거예요. 왜냐면 코사인 세타 제로는 1이니까. 그래서 1 빼기 1에서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모멘텀 트랜스퍼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산란각이 0이면은 거의 충돌이 안 일어난 상황이니까 모멘텀 전달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 세타가 파이인 경우, 즉 필드 파티클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다가 임팩트 파라미터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 해당할 텐데 왼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산란각이 파인 경우죠. 그러면은 이 적분 기호에 있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래서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모멘텀 트랜스퍼가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토탈 크로스 섹션은 산란이 일어나는 그 면적을 그냥 적분했다면 모멘텀 크로스 섹션은 거기다가 모멘텀이 전달되는 그 정도로 웨이팅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구공처럼 크기도 명확하고 전하를 띄고 있지 않아서 서로 정말로 딱 부딪힐 때만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생각해 볼까요? 테스트 입자의 반지름을 AT라고 하고 필드 입자의 반지름을 AF라고 하면은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4분의 1 곱하기 두 반지름의 합의 제곱. 이런 경우에는 충돌 각도나 그리고 상대 속도에 따라서 differential cross section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의에서는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이 결과를 앞에 total cross section과 그리고 momentum transfer cross section에 적용을 하면은 두 개의 크로스 섹션이 같아져요. 이거는 간단한 산수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로스 섹션의 정확한 값은 파이 곱하기 두 입자 평균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도 맞죠? 당구공의 충돌 단면적은 당구공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그리고 파이와 같을 것입니다.